면역력을 올려주는 수많은 건강기능식품들의 효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면역력이란 것 자체부터가 애초에 잘못된 개념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면역력을 올려주는 식품들에 대한 검증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면역에 대한 개념을 좀 리마인드하기 위해 면역에 대해 논할 때 항상 첫 번째로 손꼽히는 면역 기초학의 최고 권위의 교과서인 후비 면역학 책, 1년 전부터 사서 조금씩 읽어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책을 다 보고 나니까 검증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을 보시고 면역력과 관련된 유튜브 컨텐츠들을 검색해 보시게 된다면 아마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의 내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면역에 대한 용어들에 대해 먼저 아셔야 하는데요. 딱 4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면역. 면역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외부의 적이 몸에 침투했을 때를 대비한 전반적인 방어 시스템을 총칭해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면역력은 무엇이냐? 사실 면역력이라는 용어는 아예 존재하질 않아요. 시작부터 반전이죠. 면역력은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에 의해 건너 지어진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면역력이라고 하면 뭔가 방어를 해주는 능력, 우리 아군의 파워 같은 느낌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면역이란 시스템이 단순히 힘, 파워의 개념으로 설명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면역능. 면역능이라는 개념은 어떤 특별한 적으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해주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면역능이 있다 혹은 면역능이 없다, 이렇게 OX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죠. 면역능이 높다, 면역능이 낮다, 이렇게 높낮이의 개념으로 설명되진 않아요. 면역능이 있는 것은 방어가 되고 있는 상태, 면역능이 없는 것은 방어벽이 뚫린 상태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백신을 접종 후에 특정 바이러스에 대해 더 이상 감염되지 않게 됐다면 그 바이러스에 대해 면역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면역반응. 면역반응은 외부의 적이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 우리 몸의 아군들을 소집하고 출동해서 싸우는 과정을 뜻합니다. 여기서 면역반응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선천 면역반응과 적응 면역반응. 선천 면역반응은 적의 침투가 감지됐을 때 우리 몸에 늘 상주하고 있는 경비병들이 달려들어서 싸우는 전투 과정이고요. 적응 면역반응은 적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후에 오로지 이 적만을 무찌르기 위한 특수부대를 다량으로 만들어서 전쟁에 투입하여 싸우는 과정이에요.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의 차이는, 선천 면역은 늘 상주하고 있는 상비군들이 싸우는 것이라 처음부터 수분 안에 바로 대응할 수 있지만 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마구잡이로 때려 부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효율성도 좀 떨어지고 섬세함이 부족하죠. 적응 면역은 적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후에 만들어진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적을 없앨 수 있고, 그래서 아주 섬세하게 적만을 딱 없앨 수 있지만 오로지 그 적만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부대를 생산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최소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백신이 바로 적응 면역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 균에 대한 방어 능력은 확실하지만 방어 능력이 생기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죠. 네 번째, 감염. 감염은 몸에 외부의 적이 침투를 한 후에 얘네들이 사라지지 않고 몸 안에서 계속 존재하면서 무언가를 계속 하는 상태를 뜻해요. 그러다가 조직에 손상이 생겼을 때 이 상태를 질병이라고 합니다. 자, 이 4가지 개념을 꼭 기억하세요. 면역은 전반적인 방어 체계, 면역능은 내가 알고 있는 특별한 적으로부터 방어가 되고 있는 상태, 면역 반응은 싸우는 과정, 감염은 적이 우리 몸에 계속 존재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상태. 이제 면역력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게임을 할 때 보면 주인공 캐릭터의 파워가 떨어져 있을 땐 적이랑 잘 싸우지 못하는데 에너지 아이템을 먹고 파워업을 하게 되면 적을 무찌르게 되는 장면을 접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액션 히어로물 영화에서도 종종 보이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런 공격력, 파워 같은 개념으로 면역에 대해 접근하면 어느 순간 모순이 생기게 돼요. 면역이 정상인 사람 A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감염이 되죠. 그러므로 그 감염의 이유가 A의 면역력, 공격력, 파워가 약해서 감염됐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A의 면역 체계는 정상이었고 단지 노출의 요인만으로 감염된 것이니까요. 그런데 A가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돼도 감염이 되질 않죠. 그러면 이러한 경우 A의 면역력, 공격력, 파워가 올라가서 예방이 된 건가요? 올라간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살짝 애매하죠. 그런데 또 시간이 흘러서 코로나 바이러스 돌연변이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A가 이 돌연변이에 노출되자 다시 감염이 됩니다. 그러면 A의 면역력, 공격력, 파워가 다시 떨어져서 감염된 건가요?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걸 아시겠죠? 감염되고 안 되고의 여부가 파워의 높낮이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개념이 바로 면역능입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방어가 되고 있는 상태. 그러나 특별한 적에만 방어가 되는 개념이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셨던 면역력, 공격 파워가 상승하면 모든 적을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바이러스에게는 면역능이 있고 어떤 바이러스에게는 면역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 면역능의 개념은 그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특이 항체가 있을 때 면역능이 있다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그 항체가 보통 언제 생기죠? 백신에 맞았거나 과거에 같은 균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입니다. 바로 적응 면역에 의해 만들어져요. 그 적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후에 그 적만을 위해 설립된 이 특수부대가 바로 항체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개념 한 가지가 또 나옵니다. 적응 면역, 항체, 이 특수부대는 그 적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백신의 원리가 그 바이러스의 일부 조각을 우리 몸에 넣어줘서 그 적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적에 대한 방어 능력만 생성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히 보아오신 면역력을 올려준다는 식품들은 적어도 특정 균, 특정 바이러스에만 반응하는 적응 면역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품에 그 균이 들어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면역력을 올려준다는 식품들의 기본 컨셉은 불특정한 적들에 대비하여 우리 몸에 늘 상주하고 있는 상비군들의 파워, 바로 선천면역의 힘을 올려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선천면역은 불특정한 적의 침투가 처음 감지됐을 때 상비군들이 출동해서 싸우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보면 상비군들의 전반적인 힘, 파워가 올라가면 당연히 더 잘 싸워주지 않을까요? 여기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천면역을 설명할 때는 면역력, 공격력 파워라는 개념이 분명 존재하긴 합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 선천면역과 적응면역을 비교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선천면역은 섬세하지 못하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적에 대한 항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무가내로 적을 마구 때려 부수다 보니 그 주변의 정상 조직들까지 손상이 생기는 거죠. 이 상태를 바로 염증이라고 합니다. 초토화된 전쟁터와 같은 개념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선천면역, 즉 상비군들의 공격력이 너무 세지면 오히려 우리 몸에 해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면역력이 너무 올라가서 선천면역 반응이 너무 세게 일어나면 면역력을 낮춰주는 면역 반응을 오히려 억제시키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 정도 했으면 됐어, 이제 그만해, 더하면 우리도 다쳐, 이렇게 신호를 보내서 면역을 조절해주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건강한 면역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는 과정과 면역 반응이 억제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고 말이죠. 만약 이 균형이 깨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면역을 억제하는 과정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면역 과잉 활성 상태가 돼서 지속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만성 염증의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면역을 활성화하는 과정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면역 결핍의 상태가 돼서 감염이 확대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이전에 혈전을 다룬 영상에서 생명체의 특징 중 항상성이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몸에는 혈전을 만드는 응고 시스템과 혈전을 없애는 항응고 시스템이 있는데 서로 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둘 다 꼭 필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란 이 두 개의 시스템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고 말이죠. 건강한 상태라면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밸런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출혈이 생길 것 같으면 응고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혈전이 생길 것 같으면 항응고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몸이 건강한 상태라면 이미 밸런스가 맞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혈전을 예방하는 식품을 먹는 행위는 오히려 지금 형성되어 있는 밸런스를 깨는 행위가 될 수 있겠죠. 그 음식에는 혈전을 없애는 항응고 시스템을 강화하는 기능만 있을 뿐 밸런스를 맞추는 기능은 없기 때문입니다. 음식에 우리 몸 상태를 감지하는 센서가 달려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만일 어떤 원인에 의해 밸런스가 깨지게 돼서 혈전이 생겼다면, 다시 말해서 응고 시스템이 너무 강해졌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까요? 당연히 그 밸런스를 깬 원인을 교정해야겠죠. 원인이 교정된다면 생명체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알아서 밸런스를 다시 맞출 테니까요. 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역력이 일방적으로 세지는 게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면역 활성과 면역 억제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진정으로 건강한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이 면역력이 세지는 건가요? 아니면 면역학적으로 건강해지는 건가요? 갑자기 관점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므로 시중에 있는 면역력을 올려준다는 무수히 많은 식품들이 정말 괜찮은 식품인 건지를 검증한다고 했을 때 교과서의 내용들을 토대로 한다면 이 부분을 꼭 체크해봐야 할 것 같아요. 무작정 면역력을 강화시켜준다고 하는지 아니면 면역의 균형을 이루게 해준다고 하는지를 말이죠. 만일 그 식품이 면역의 균형을 이루게 해준다고 한다면 단순한 식품이 어떻게 사람 몸의 면역 상태를 감지해서 그때그때에 따라 면역 활성과 억제를 조절하는지, 그게 가능한 일인지 그 원리도 꼭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그러한 원리에 대한 내용까지도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식품이라면 적어도 그 식품의 제조업체는 면역학의 기본은 공부한 회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면역 조절에 대한 설명이 없는 식품이라면, 무작정 면역력을 높여준다고만 돼 있다면, 논리적으로는 적군과 아군이 함께 싸우는 전쟁터에서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적에게도 우리에게도 같이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죠.